저는 주식회사 바이로봇의 홍세화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공동 창업을 바이로봇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략 담당 이사. 일단은 바이로봇이 어떻게 탄생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하면서 그동안 뭐 드론의 기술이나 트렌드 같은 걸 조사했던 거를 또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 개발하고 기술 개발이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바이로봇은 모든 기술을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드웨어 설계, 그래서 이제 모델링, 뭐 다이나믹 모델, 제가 석사 때 전공했던 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프로펠러의 역학적 설계라든지 전체적인 쉐입 설계라든지 그런 미케니컬한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플라이 컨트롤러 알고리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 탑재를 했고, 뭐 무선 통신 부분,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도 저희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플랫폼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거 없이 다 저희가 개발을 지금 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과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요겁니다. 지금 저희 제품의 브랜드명이 드론 파이터스거든요. 드론 갖고 싸운다라는 거고요.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갖고 난 드론 요 조그만 드론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작은 IR 센서가 있어요. 수신부가 있고 발신부가 요 앞쪽, 뒤쪽. 발신부가 앞에 2개 있고 수신부가 앞쪽, 뒤쪽에 있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뭐 시그널이 나가요. 그래서 상대편 맞으면 거기서 뭔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사일을 예전 첫 번째 모델은 그 일반적인 그 조종기 있잖아요. RC 컨트롤러 가지고 조정을 했었는데, 한 대 맞으면 거기 LED가 6개가 있어서 한 칸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6대를 맞으면 얘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구나 안 맞았구나 알고, 한 대 맞으면 얘가 또 깜빡거리면서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일단 그 저희 페트론의 특징을 좀 보면, 오토 오버링이라고 해서 요 밑에 옵티컬 플로우 센서가 있어요. 카메라가 작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바닥을 찍어서 밑에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되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잘못된 게 배틀 게임도 지금 되고, 그 다음에 특징 중 하나가 아까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그 조종기가 있어서 앞에 버튼을 누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머신건이라고 부르는데, 한 발 맞으면 하나 에너지가 줄어드는 머신건이 있고, 예전에 오락실 가보면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조이스틱을 막 하면 뭔가 스페셜 그런 그 공격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거를 2바퀴 돌리면 뭐 쉴드, 이쪽 2바퀴 돌리면 무슨 데몬이라고 해서 상대편의 뭐 움직임을 반대로 하고, 예전에 카트라이터 보시면 앞에 막 물폭탄 쏘면 느려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이 6개가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러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면서 저희가 개발해 놓은 아이템만 4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본으로 릴리즈 한 거는 한 8개 정도가 돼요. 8개는 지금 무료로 일단은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아이템을 개발한 이유가 어쨌든 계속 뭔가 즐길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소프트웨어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그런 걸 뭐 아이템 만들었을 때 얘가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아이디어랑 이제 기술이랑 만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좋냐면, 비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험치도 또 올라가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다음 아이템 주고, 그 다음 아이템이 물음표인데 또 1시간 하면 또 주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그 게임에서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뭐 모션 컨트롤에서 여기 스마트폰에 요즘에 다 이제 자이로 센서, 액셀로미터, 마그네틱 센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센서 값 받아서 조정하는 거. 그리고 요게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요것도 이게 장착이 돼요. 요건 없고 요건 있는데 다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HD급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아서 내가 디스플레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VR, AR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화면을 2개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비율이 맞는 렌즈가 있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다 딱 끼면 내가 실제로 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일정 그림을 그리면
뭐 네모 그리면 네모 따라서 가는 거, 동그라미 그리면 동그라미 따라서 가는 거, 그런 기능도 되고요. 그다음에 터슬턴이라고 해서 그 프로펠러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보통은 드론이 뒤집어지면 사람이 가서 다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반대로 돌리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터의 내구성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반대로 돌면 사실은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중국의 그 모터 공급 회사랑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 거에 맞는 모터를 특별하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피치가 한쪽 방향에만 추력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반대에서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기술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내가 어떤 명령을 해도 얘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손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음성으로 대체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륙 같은 경우에 왼손을 위로 한번 올리면 이륙인데, 이거 대신 내가 이륙하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음성인식 API를 공개를 해서 누구나 개발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쓰고 있고, iOS에서는 시리를 공개를 안 했어요. 저희가 못 써요. 저희가 그거를 뭐 개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iOS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상품화 시킬 때 굉장히 허들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다 되지만 그 iOS, 안드로이드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달라지니까. 왜 iOS가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iOS를 쓰거든요. 특히 이런 장난감이나 뭔가 하이테크의 그런 가젯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iOS예요. 그렇기 때문에 iOS를 그 팔로우하고 서포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국내에는 사실 iOS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진출하려면 이런 시장의 그런 생태계도 사실은 파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팔로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 있는 그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그 값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개발을 들어가니까 노이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사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놓은 게, 이 카메라를 오픈을 해서 이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벡터가 나오잖아요. 벡터 값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갖고 이제 팔로우를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의 방향이 크게 세 가지예요. 정보 단말기화, 자율화, 네트워크화. 이 세 가지인데, 이 큰 트렌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센서 퓨전. 그러니까 뭔가 자율로 스스로 뭔가 드론이 로봇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센서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많아서 저희가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센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센서를 퓨전해서 의미 있는 값을 추출해내는 기술 하고, 그런 의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어떤 상황, 미션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부분하고, 스와밍이 뭐냐면 여러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한 로봇이 뭔가 미션을 하는 게 아니고 지상, 드론, 뭐 이렇게 해상 다 합쳐갖고 뭔가를 같이 한다 해서 이렇게 큰 방향을 잡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드론 택배 과정을 좀 생상을 하시면서 드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모바일 쇼핑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로 아마존에서 이제 뭔가를 딱 골라요. 그러면 그 신호가 이제 아마존 서버에 들어가서 이런 물류 창고, 이게 미국의 그 아마존 물류 창고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전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요게 이 회사도 스타트업이었는데 아마존이 또 인수를 했어요. 큰 자금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 고용 대신에 이런 로봇이 물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스크가 진짜 많거든요.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 로봇이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한 그런 주문이 그 풀필먼트 센터, 물류 센터로 가면 이런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드론까지 일단은 물건을 딱 이제 갖다 놓고요. 그럼 드론이 그거를 이제 딱 집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는 건데,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요게 이제 그 물류 센터고, 요게 주문한 사람의 목적지라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개념을 보면 물건을 잡아서 떠서 목적지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건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현실 세계가 그렇진 않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장애물은 이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지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이런 루트를 원래 직진이었는데 이게 나무가 있네? 그럼 이렇게 가서 최적점을 찾아갖고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가겠죠. 딱 떨어지는데 사실 요것도 꿈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세계가 지금 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변화고 예측 불가능한. 그래서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얘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요즘에는 뭐 쿼드콥터라고 해서 프로펠러가 4개 달려 있는 건데 이거는 1개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걸로 설명을 하면 일단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 반시계 시계 반시계로 돕니다. 그 이유는 반토크.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물체는 반대로 돌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엑시얼 로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게 시계, 밑에 게 반시계 하면서 서로 안정되게 하는 거고, 큰 일반 헬리콥터는 얘가 돌고 뒤에 꼬리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4개로 균형을 맞춘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4개 가지고 그 속도를 조정하면서 앞뒤 좌우 상하를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모터 제어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모터 제어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일반 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 루프로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약간 고가로 가면 이제 BLDC라고 브러쉬리스를 하면 거기서 그 EMF, 그 백 EMF라고 해서 피드백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RPM까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4개를 잘 조정을 해서 기체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이런 이제 자세를 하는 건데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자세 센서가 가만히 이제 0도를 가르치면 가만히 떠 있는 거고 옆으로 되면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반대 거 2개를 이제 프로펠러 세게 해서 이렇게 올려줘라. 그래서 그 자세를 하는 거고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잘 떠 있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처음에 다 이렇게 똑같다면 벡터가 그냥 수직 방향이고 2개가 세지면 기울면서 벡터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는 거. 굉장히 원리는 간단하고요. 이거는 이미 70년대에 특허나 이런 게 다 오픈이 돼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호버링이라고 해서 정지 비행인데요. 한 점에 가만히 떠 있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자율 비행하려면 선이잖아요. 근데 선은 점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한 점도 가만히 못 떠 있는 내가 선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은 한 점에 떠 있는 게 되면 그 다음에 선 따라가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일단은 자세 센서하고 위치 센서, 그러니까 내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센서와 외부의 정보를 이제 받는 센서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긴 거리를 걸어간다고 치면 나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지만 눈 떠보면 약간 비껴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가고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외부의 환경,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외부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없어요. 그래서 딱 떠 있으면 얘가 막 여기 어딘가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약간 고가로 가면 GPS도 붙고 카메라도 붙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구나를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기술이 가능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GPS, 카메라, 초음파, 기압계 등을 하면서 외부의 환경의 그런 데이터를 받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정지 비행 테스트예요. GPS를 받아서 가만히 한 점에 있는데 이게 외란 밀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호버링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어드밴스드한 기술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막 시간으로 변하고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애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딱 보고 회피를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퍼셉션 단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위치와 그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패스를 어떻게 갈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부분, 그리고 패스가 정해지면 그것도 에너지를 어떻게 써가지고 내비게이션 잘할지 부분이 필요해요. 왜 에너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배터리로 구동되는 것 중에 정말 잘 나는 게 30분이에요. 몇 천만 원, 수억짜리도 그 정도밖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이제 배터리 기술도 올라가야 되고요. 일단은 구동할 때는 이 내비게이션 기술로 그걸 좀 커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받고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막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여기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운항 경로를 혼자서 이렇게 막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그런 정보들을 다른 드론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조기 경보 시스템. 그래서 뭐 그런 지진이나 이런 진원지를 사실은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걸 했을 때 일단 이동성이 좋은 드론을 보내서 뭔가를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기본 컨셉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쓴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긴급 상황 때. 그래서 어떤 컨셉 영상에서는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그 제세 동기를 가지고 드론이 출동을 해서 옆에 딸이 이렇게 막 해줘요. 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런 거에 쓸 수 있고. 일단은 언론 쪽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자들이 팬텀 그거를 백팩에 하나 넣고 비행기를 타요. 가서 그걸 촬영을 합니다. 네. 요즘에는 배터리 폭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배터리를 한 개 이상 못 갖고 가는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언론 쪽에서도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딜리버리 쪽도 많이 쓰고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뭐 세탁물 가지고, 그러니까 드론으로 세탁물 배달한다든지 피자 배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사실 불법이긴 한데 그냥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비즈니스 요즘에 데이터 가지고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니터링하는 데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빌딩의 열이 어디 새고 있는지를 빌딩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게이밍 드론이 뭐 레이싱이라든지 저희 것처럼 뭐 게임 드론이라든지 그쪽으로도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스포츠가 축구를 생각했을 때 예전에 축구하면은 사실은 남자들만 좋아했던 건데 2002년부터 이게 온 가족의 스포츠로 변한 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예전에는 카메라가 멀리서만 잡아줘서 그 선수들이 줌업이 안 됐었대요. 근데 이제 줌업이 되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이모셔널한 걸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실은 열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도 만약 마라톤을 하면 옆에서 계속 찍는 거지, 자기를.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새로운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스포츠에서 쓰이고, 엔터테인먼트도 뭐 이제 마술에도 저희 드론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요. 아까 그 군집하는 것도 엔터테인먼트 쪽이고, 이제 마케팅도 여기서 플랜카드 달아갖고 일단 가볍게 띄우는 것도 마케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파밍 그 농업 쪽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DJI 회사에서 농업용 드론을 하나 런칭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이거 만든다고 하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면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1,500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렇게 사실 들어와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거 관세를 좀 많이 붙여서 해주면 좋은데 지원금까지 줘요. 이거 수입해서 쓰면 농협에. 한국에서는 사실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